내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갑니다.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곳들 중에 풀리는 곳이 많은데요. 주점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영업이 허용됩니다. 또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프로야구 관중 입장과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아직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에선 일부 2단계 수칙이 유지됩니다. 내일부터 어떤 게 달라지는지 먼저 김윤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는 건 약 2달 만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근 수도권 환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의 고위험 시설 10종, 즉 클럽 등 유흥지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뷔페 운영이 재개됩니다. 물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의 경우는 면적당 이용 가능 인원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방문 판매 홍보관은 지금처럼 운영 금지가 유지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도 입장할 수 있지만 관중 수는 기존 1단계보다 더 줄여 30%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도 면적당 인원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운영되고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의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학원과 스터디 카페, 워터파크,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같은 16종 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교회도 대면 예배는 가능하지만 예배실 좌석에 30%만 입장이 허용되고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은 허용되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쇄 같은 일률적인 강제 조치는 최소화하겠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도 늘어납니다. 재학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비수도권은 사정에 따라 전교생이 학교에 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전처럼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생들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1단계에서는 모두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에만 등교 인원 3분의 2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이 아니면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학교들도 등교 인원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거나 학년별로 오전, 오후반을 나누는 식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등교 수업 일수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등교를 못해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렵고 기초학습 부진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주 3회 이상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한 것도 등교 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방역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밀 학급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점심 급식 과정에서 방역은 어떻게 할지, 학교 후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할지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방역 조치를 돕기 위해 학교의 방역 인력을 추가로 10,000명 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후에 다중 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등교 방식은 학교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역시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기존보다 길이와 직경이 모두 커져서 세계 최대로 추정되는데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이 집약됐다는 평가입니다.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병식 막바지, 군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새로운 전략 무기에 집중됩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모습을 드러내자 열병식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강 절기룡기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도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3년 전 공개한 기존 ICBM 화성 15형과 비교하면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축이 9개에서 11개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길이가 길어졌고 미사일의 직경도 굵어졌습니다. 사거리 13,000km였던 화성 15형과 비교해 사거리가 같거나 좀 더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1개라는 거는 크기로 봤을 때는 세계 최대급이죠. 추정이지만은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봐야 되지 않나. 탄두부의 길이도 화성 15형에 비해 길어졌는데 탄두부에 핵탄두 여러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장착을 위한 설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인 북극성 4A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된 북극성 3형과 비교해 직경은 크지만 가벼워졌고 역시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들은 시험 발사 등이 없었던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남한을 겨냥해 지난해부터 시험 발사해왔던 신형 단거리 3종 세트도 한꺼번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길어 남한 전역을 타격 사정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KN-25의 기동 모습이 최초 공개됐고 신형 장갑차, 전차와 함께 개선된 개인 장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향후에는 첨단 무기로 재래식 전력도 강화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남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에 대항하는 투자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례적인 야간 열병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ED 전투기를 동원한 에어쇼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기술이 전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이 도발을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남쪽을 향해선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 전술무기 공개에 앞서 적대 세력에 의해 가중되는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이라며 선제적으로 도발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관계의 지렛대로 삼을 전략 무기를 과시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겁니다. 이례적으로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는데 대북 전단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의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남쪽에 대한 유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번에 완전하게 시사를 했다.
내년 초에 코로나 정황 정세를 봤을 때 본격적으로 남북 협력 채널, 또 남북 대화를 가동하지 않을까.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향후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며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규명을 위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실망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